4.15 총선이 있을 즈음 이 종로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그때가 최고의 리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낙연 대표 지난해 1, 2월만 해도 압도적인 대권 후보 1위였습니다. 당시 황교안 전 대표가 2등이었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20% 후반의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낙연 대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이것이 이낙연 대표 본인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전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낙연 대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인 오늘 그만둬야 했습니다. 예정된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늘 높인 줄 모르고 치솟던 인기가 지금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자, 혜성처럼 나타난 윤석열. 당시 이낙연 대표 독주 체제였습니다. 1강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이낙연은 3등으로 폭락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이낙연 대표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32.4%까지 나왔습니다. 문화일보에서는 28%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한참 떨어진 3등 10% 중반 정도의 그런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20% 초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의 등장 그리고 이재명의 선전, 이낙연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할 수 없이 밀려서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이낙연.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당대표가 이것밖에 안 하는 짧은 7개월짜리 당대표 할 거면서 말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하면서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입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원내대표가 합니다. 플로어 리더는 원내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을 제대로 운영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자, 과거 정말 잘나갔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2등입니다. 뭐 1등일 때도 있고 2등일 때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밀려 2등인 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당대표의 역할을 결과적으로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 이제 방금 전 사퇴를 했습니다. 이낙연 앞에는 뭐가 놓여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표 취임 때 대선 지지율 1위, 그러나 지금은 3위. 자, 평탄치 않았던 지난 7개월이었습니다. 거의 정치적 명분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겁니다. 자, 대표직 사퇴 이외에도 이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4.7 재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할 이낙연.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자, 서울시장의 경우 야권 단일화 여부가 민주당의 이 서울시장 당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안철수, 오세훈이 단일화한다면 박영선 후보는 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거의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이낙연 대표 오늘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지난 대표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좋은 말만 하고 싶겠지만 이것을 읽어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그런 당대표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설치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제시했지만 이것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공수처는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만 해도 사실 이낙연이 한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 이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고 막 몸싸움하면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낙연이 무슨 공을 세웠단 말입니까? 우연히 자기가 대표 시절에 이것이 뭐 공수처가 출마했다는 것이지 본인은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422건 이거의 법안, 지금 21대 국회가 법안을 개판으로 통과시켜가지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했단 말입니까? 422건 자동적으로 누구나 당대표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공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다.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웃깁니까? 자, 당정청 회의에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프다고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뭐 김태년 원내대표와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당정청이 불협화음이 많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당정청 관계가 최악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심심하면 그만두겠다, 사표 냈다, 싸우고 나와 달라, 백기를 들었다가 또 붙였다가, 이런 볼성사나운 꼴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코로나19 국난 극복,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 이낙연의 지지율이 3등으로 폭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고마워합니다. 이건 역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친문 지지율을 갖고 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반문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친문도 상당히 이재명 쪽으로 옮겨탄 듯한 느낌도 듭니다만, 지난 대통령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그 갈등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이재명을 치고 나올 겁니다, 친문 세력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각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저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 않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고맙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런 말을 이낙연 전 대표가 됩니까? 이제 사퇴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왜? 원래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현재 대통령을 밟고 가야 됩니다. 이명박 때 박근혜가 그랬고, 김대중 때 노무현이 그랬고, 이게 없으면 감동주기를 풉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이재명은 겉으로는 문재인 잘한다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결이 다릅니다. 반면 이낙연은 계속 문재인의 비서 같은, 문재인의 총리 같은,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인자 같은 이미지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